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군자의 도에는 4가지 쉬운 게 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학술에는 4가지 쉬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한의학 역사에서 이 말에 부합한 의서는 중경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오직 성인이어야 건곤, 자연현상의 그 잠난하고 복잡한 색을 살펴서 이간, 쉽고 간단한 이치를 얻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잠난한 상에 현혹돼 가지고 평생도록 이 똑같이 성인이라든가 우리와 똑같이 이 잠난한 상에 거치면서 살지만은 우리는 그 이간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현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려면은 이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못이에요. 또는 이 복잡한 현상 어딘가에 이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 복잡한 현상 자체가 알고 보면은 이간의 이치라는 것이지, 이 복잡한 현상 밖에 어디 밖에 있다든가 복잡한 현상 안에 있다든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간한 이유를 배제하고 이간한 것만 배운다면 이것은 미혹에 빠진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간한 이치를 배우는 거지, 왜 이간한가를 배우는 것이지 이간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요 말은. 요거는 다소 그 생각을 많이 조금 요구하는 거니까 공부할 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간의 이치를 얻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이간한 이유를 배제하고 이간한 것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간한가?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저 앞서 말씀드린 고방가들, 상한론 일부 사람들 가운데도 중경서는 이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중경서에서 무엇을 봤길래 이간이라고 이렇게 논했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은 그 해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래서 나는 중경서가 이간이라고 저는 이제 대변하는 거죠. 그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것은 혹 일종의 제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자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이 혹 사실에 근거하고 요체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요 즉자가 있으면 면자 이렇게 아니라면 나는 그것이 이간한 이유를 모르겠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간한 것은 실체의 그 키포인트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가상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경서에는 가상이 없잖아요. 허상도 없고 오직 실증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증이죠. 실증에 근거했는데 왜 그것이 어떠한 현상의 요체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서변에서 외웠으면 좋겠다. 제가 벌써 이 말도 벌써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중경 취증 양유이하다. 중경이 증상을 취한 데는 반드시 진실로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현상의 요체다.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경서, 이 사람이 왜 이 증상을 하고 많은 증상 가운데 유독 이 증상을 남기려고 했는가?
이 증상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요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 중경의 필법은 우리가 책을 보면 알죠. 사람의 증거를 냈고 일체 모든 게 사람에서 나타난 증거를 기술했잖아요. 하늘에 대해서 기술한 거 없어요. 중경서에 어디 봄에 어디 무슨 병에 걸렸고 여름에 무슨 병이 더 심해지고 가을 되니까 좋아하니까 뭐 건조한 선 더 나. 이게 일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오직 그 사람의 몸에 나타난 증상만을 기술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이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오운육기라든가 뭐 천지 변화라든가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오직 구별 없이 나타난 증상만을 기술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철두철미 실정을 근거를 하되 근거로 바로 썼다는 거예요. 중경은. 그러면서도 오직 그 병증의 요체를 얻었으니 앞서 제가 말한 대로 그죠. 그러니까 실증을 근거하지 않고 천공의 문을 얻은 사람도 있지 아니하며 요체를 얻지 않고 이간의 문을 얻은 사람도 있지 않다. 요거는 약간 요것도 호문 교환해서 보셔도 됩니다. 예. 실증을 근거했기 때문에 실증을 근거해야지만은 쉽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경서의 그 필법의 그 핵심은 뭐냐? 실증주의. 실증주의야. 그리고 본질 추구. 본질. 그러니까 실증과 본질을 떠나서 천공의 문을 얻을 수도 없고 쉽고 간단한 학술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과 이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전부 다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간의 문은 성인이 아니면은 얻을 수가 없다. 네. 설령 중경서가 성인의 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군자의 글이 아니겠는가? 네. 일종의 그 서리법이죠. 네. 서리법. 내가 들으니 군자의 말은 참하지도 않고 망령되지도 않는다고 하니 그러면 참과 망이 뭐냐? 증거가 없이 말하는 것을 참이라 하고 경험되지 않는 거, 경험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고전 그리고 그 고전을 따라서 쓴 교과서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양방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논문 또 시중에 나오는 강의들 보면은 죄송한 말이 표현이지만은 참하고 망하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게 우리 학술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예,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참남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우리 한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 때는 그냥 뭐 그래도 교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막 깜빡 죽어가지고 속으로는 의심도 많이 들었지만은 함부로 그렇다고 이의도 제기 안 하고 그랬지만은 요즘 젊은 애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고전을 그냥 무시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그 학술 용어로 해가지고서 근본적으로 이 체가 전부 다 이 신뢰성은 이제 손상이 돼버리는 거죠.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우리 한의학의 모든 고전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그 양웅의 그 법원에서 이 나온 말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양웅의. 그러니까 중경보다도 무려 200년 전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도 못한 그 정신적인 그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와 같은 용어에 우리가 중독이 되고 익숙해지고 의식화되고 심지어는 인격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환자를 보고 거기서 환자를 치료를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에 의식화되면은 우리의 인격 체계도 이와 같이 불신에 빠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식인들로 사회부터 불신 받을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과장법이 심해요. 뻥이 심해요. 속된 말로 해서. 저도 비교적 자제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크면서 아빠는 너무 좀 뻥이 좀 심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배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 직업 의식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체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잘못된 용어, 잘못된 문자, 개념, 이것을 왜 제가 허사를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냐고 자서에서부터 허사론에서부터 시간 날짜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 체계의 문제를 일으킨다. 예. 증상과 처방은 사람의 근거를 하고 오늘에도 경험이 되니 이것이 군자의 작품이 아니면 무엇이냐. 중경서 처방이 2000년 전에 끝났다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죠. 예. 뭐 고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선언천자는 필요 허무인하고 선언고자는 필요 허무금이다. 이건 동증서가 한 말인데 소문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잖아요. 참 멋진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이렇게 읊조리는 게 좋다고 봐요. 중경은 일찍이 중경서에는 천을 말한 적도 없고 고를 말한 적도 없잖아요. 오직 사람의 그 나타난 증상과 거기에 대한 자기의 그 판단, 처방만 내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한테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 하늘에 경험되지. 이것이 이른바 동증서가 이렇게 말했지만은 중경서만큼 선언천하고 언고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소리예요. 참 뛰어난 거죠. 중경서는 이런 면에서 이제 뛰어난 거죠. 또 이건 양자홍이 이건 말한 거거든요. 군자의 도는 4가지 쉬운 게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중경서가 동중서의 말에도 합당이 되고 양자홍의 말에도 합당이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여 쓰기가 쉽고 요약되어서 지키기가 쉽고 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도 이렇게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쉽죠. 예, 누구든지 보기가 쉽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다. 법이 아니면은 법이라고 하면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슬려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경이 저와 같은 거 양자홍의 그 군자의 그 도에는 4가지 쉬운 게 있다라는 거를 의도해서 쓴 건 아니지만은 암묵적으로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중경의 증상과 처방은 실증을 근거하고 요체를 얻었으니, 예, 이게 키포인트예요. 실증을 근거하고 일체의 그 허구라든가 허사로 쓴 것은 그 실증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실증이기 때문에 실증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고 요하고 병하고 법한 것이지 실증 밖에는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또 요체를 얻었기 때문에 쓰기 쉽고 지키기 쉽고 보기 쉽고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2가지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실증의 요체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능히
사이의 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무 지금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규결을 시켜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 과연 쓰기 쉽고 지키기 쉽고 보기 쉽고 말하기 쉬운 것인가라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경의 증상을 보면은 참 무미건조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증후의 실체가 아님이 없다. 제가 여기서 증후라고 그랬잖아요. 증후. 이게 후가 뭐냐. 이걸 의외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증후 그러는데 이 후자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증후론에 대해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쓸 때 절대로 함부로 글을 쓰질 않아요. 다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다음에 앞으로 증후에 관해서 말할 것이다, 설명할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에서 약간 이제 복선을 이제 깔아 놓은 거예요. 예. 무의미하지만은 병이 이견하고 법이 이연하다 이 소리예요. 중경의 처방은 비록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해서 요즘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별로 공부를 안 하죠. 어떻게 보면은 후세방처럼 멋있고 처방도 그냥 드라마틱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예. 간단하지만은 세건지요. 발본세건이란 말 있잖아요. 근본을 자르는 거. 병의 그 뿌리를 자르는 그 요체가 아님이 없다.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 중경의 그 증상은 증후의 그 실체고, 중경의 처방은 발본세건에는 그 키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고로 간단하면서 쓰기 쉽고 요체이면서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호문으로 보셔도 돼요. 호문으로. 마왕탕에서부터 승기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표증에서부터 이증에 이르기까지 그 증상과 처방의 변화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무궁한 병증으로 확대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일러서 간단하지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오늘날 사람한테도 그것이 오랫동안 적용이 되니 이것을 일러서 쉬우면서 영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중경의 증상과 처방이 현대인들에는 안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근데 그래도 잘 듣거든요. 예, 잘 들어요. 자, 요거는 제가 글을 총 정리하면서 이제 쓴 글인데, 간이대라야. 간하면서 확대되어야지만 이런 소리예요. 간하면서 확대되어야지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간단하지만은 확대가 안 된다면 그것은 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쉽고 영구적이라야, 이렇게 단서, 영구적이라야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쉽다고 말하는 것이지, 쉽지만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는 쉽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 이거는 자, 일종의 글을 쓸 때 문세예요. 문세에 의해 가지고서 글을 쓰는 거예요. 문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글을 낳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결상생화, 위를 연결해주고 아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낳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은, 제가 주제 논문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글을 쓰면서 이거를 옛날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해를 못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글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방식을 저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분들 보면은, 저는 바둑 그냥 말년 9급인데 어떤 바둑을 이렇게 두면은 착점을 하면은 이 바둑으로 이 착점한 수에 의해 가지고서 이
그 바둑의 그 기세에 의해 가지고서 돌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서 그게 어떤 그 그림을 형성을 해요. 어떤 그 포석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의 그 주제음이 있으면은 이 주제음이 부주제음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변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세, 문세, 기세, 어세, 심지어는 병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병세. 어떤 병이 있으면은 이 병의 힘에 의해 가지고서 증상이 진행이 돼요. 중경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기술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세.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병도 다 힘이 있거든요. 약하면 약한 대로. 그 병과 병세와 그 사람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은 어떤 편견 없이 그게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병세를 썼기 때문에 이 병세를 관찰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의 그 증상에는 후세의 그 이재만 선생은 별도로 그 사상의학을 만드셨지만은 이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품부, 성질 이런 것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뭐 조문에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 병세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중경은 항상 이 병세, 어떤 것이 병세에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알고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방이 이 병세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고 이 병세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어떤 병증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짐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경의 글이 청고의 묘문이라는 거죠.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런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령, 정말로 이간질이를 얻었다면 구대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강을 얻지 못한 것을 걱정을 해야지 구대를 얻지 못한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이거는 누구이시냐면은 그 주자하고 논쟁으로 육상산, 육구연이죠. 육상산 선생의 시예요. 네, 시에서 제가 구글에서 검색하다가 뭐 일맥상통해가지고 이간의 공부는 마침내 구대지지만은 지리한 사업은 마침내 부했다가 침한다. 예. 왜 이러같은 이걸 했냐면은 이게 중경의 공부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금원 시대의 후세학자, 금원 시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발생되는 우리 학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논리도 얼마나 많고 처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방은 그렇게 많은 처방이 원래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처방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저는 뭐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을 강의할 뭐 능력도 안 되지만은 의도적으로라도 처방 얘기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중경 이후로 우리 의학의 전적이 그 현묘한 설이 벌써 이렇게 현묘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반실중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괜히 쓴 게 아니에요. 현묘한 설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제가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많아요. 간양 승화 뭐 이런 거 뭐 허양 진양 부족 자운 부족 우신 양허 부족 그게 다 현면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용어에 따라서 개념마다 처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같은 용어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 한방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후세의 그 처방을 제가 무조건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흐름을 따라가서 거기에 많은 거에 편혹되지 않은 것이지 제가 여기서 주제를 뭐라 하냐면 많은 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적은 것은 적은 게 아니다. 제가 그
그 글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는데 경학전서에서 제가 뭐 하도 오래전에 봤던 거라 못 찾았어요. 중경의 처방은 분량은 가지수는 적지만 적은 게 아니고 후세방의 처방은 많지만 사실은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걸 어디서 봤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검색을 못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많은 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예. 다른 그 이유는 비록 오늘날까지 중경서와 비슷한 것은 없다. 왜 그러냐? 중경서와 비슷한 거 없다.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후이들은 전부 다 공리랑 억측이에요. 억측된 이론, 억측된 이론에 빠져가지고 대부분 빠져가지고 무수한 처방을 날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리한 것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저는 무슨 지가 뭐 저기라고 금은사대가라든 명청대가들을 뭐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증에 의해 가지고 처방을 만들어 놓은 그 중경, 이거는 뭐 추후에 또 설명할 것이니까 처방과 이게 왜 후세방이 닥차 공리해 가지고 이와 같은 거를 빠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미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전부 다 날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이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증이 기탕은 명처방이잖아요. 저는 이게 명처방이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보증 이기탕이 정말로 중을 보호하고 기를 익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다 날조된 거예요. 이름을 날조한 거예요. 청서 이기탕, 조중 무슨 탕, 무슨 보화탕, 무슨 청신보혈단, 얼마나 이름들이 다 그래요. 다 이름이 날조되는 거예요. 중경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미로 속에 빠져서 평생 헤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요거는 조금 외웠으면 좋겠네요. 주역 개사편에 나온 건데, 개사. 쉽고 간단한 것으로 천하의 이치를 얻는다. 이간이 천하질이 득이라. 이와 같은 말은 내가 일찍이 들었지만은 번잡함으로 천하의 이치를 얻는다라면 일찍 들었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들은 이것을 취하면 안 되고 저것을 취해야 된다. 자, 이것이 중국 고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단순함이 번잡함을 통제한다. 다음 주에 제가 육경론을 강의를 할 건데,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바로 육경론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함이 번잡함을 통제한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에요. 이것은 단순함이 번잡함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육경론은 제가 앞서서 무의가 통치 철학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도교로 변환하면서 정신 수양 사상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육경의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단순함이 번잡함을 통제한다는 것은 다 통치 철학이에요. 중국의 모든 어떠한 개념은 통치 철학에서 나온 거고, 나름대로 분류학이죠. 간단하게 분류하는 거, 분류학. 이 이면에는 어떤 핵심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단순함이 번잡함을 통제한다. 이간이 천하질이 되기. 이거는 이제 한문을 쓰면 옛날서부터 간이재번, 간단함으로서 번잡함을 통제한다. 옛 사람들의 지식인들이 그 기술에 있어서 정령코 간절하게 충고한 것은 장차 그 마음을 바로잡는 거다. 이 기술이 우리 마음을 바로잡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논할 때 기술을 선택하는 것만 못하다.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더 잘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인들은 그 사람의 어떤 도구만 봐도
그 사람의 그 실력을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은 훌륭한 명장들은 도구가 벌써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장들은 자기가 쓰던 도구들을 초짜나 이런 사람들에 빌려주질 않아요. 망가지니까. 한 번만 써도 그냥 망가진대요. 제가 젊었을 때 약간 붓글씨 공부도 했었는데 뭐 제가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이제 포기는 했는데 붓글씨도 마찬가지예요. 붓도. 초보자가 쓰면은 붓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대가들이 이 붓을 한번 딱 쓰면 이 붓이 살아나요. 붓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 기술이 닦는데 여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불교 철학하고는 좀 다른 개념도 약간은 있지만은 그거는 그 순자의 말을 제가 인용한 건데 좀 좋아가지고 인용한 거고 원래는 제가 요거를 처음 했었어요. 왜 기술이 간단해야 되느냐? 술이 간결하면 마음 또한 간결해지고 술이 번잡하면 마음 또한 번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번잡하고 그 마음이 번잡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다. 마음이 번잡하면 좋은 게 없거든요. 잡생각 많이 들어가고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잡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잡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술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순한지 불순한지 알 수가 있다. 고인의 그 기술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이와같이 엄하다. 그런데 우리 그 한의학 그 세계에서는 그 잡다한 기술도 너무 많고 무서운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거 시킨다고 또 따라하는 제자들도 없고 후배들도 별로 없고 다 조금만 하면 다 빠져나가니까 제가 그 후배들하고 공부를 지나친 표현이지만 공부를 가르칠 때 사서상경을 가르칠 때 저는 학생들 위주로 했거든요. 학생들을 갖고 같이 공부를 할 때 6년 동안 예과 1학년 때서도 6년 동안 사서상경을 하는데 절대로 한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딱 졸업하기 6개월 남겨놓고 요때 상한론 같이 한번 공부하고 그 전에는 학교 공부 충실히 해라. 제가 후배들한테 하면서 그 대신 사서상경만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순수했을 때 학생 때는 그래서 순수하잖아요. 동거 그런 거 개념 없이 하니까 이 공부는 기본적인 공부는 순수할 때 해야지 나이 먹고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졸업하면은 결혼하고 처자식 저거 하려면 돈 벌어야죠. 아니 뭐 사서상경 이런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원칙이 학생들 가르칠 때는 한의학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저로 인해 가지고서 학교 공부를 등한히 한다든가 학교 공부가 문제가 있어도 그 잘못된 문제를 배우는 것도 또 공부라고 봐요. 문제는 그 잘못된 것을 자기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게 저는 기본적인 것만 항상 제가 후배들과 같이 공부한다 그래서 뭐 한의학도 뭐 가르쳐 저는 한의학은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후배들한테도 만나서 한의학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쓰고 뭐 주제 넘게 유튜브 강의하면서 한의학에 관해서 여러 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후배들은 많은 지식을 일단 그래도 배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한문에 편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학문을 몰라요. 거의 무지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이와 같은 상한론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라든가 무수한 그것도 다 공부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 겪고 지나가야 되는 공부예요. 다만 우리 한의학계에서 제가 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다소 부실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그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제가 주제 넘게 책도 쓰고 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경변증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육경변증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제가 왜 부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